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비용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집에서는 가계부를 쓰고 회사에서는 장부를 쓰죠.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란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3억,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고요. 그 외에는 다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두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익금액을 얼마로 잡을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수익금액 산정 시 의외로 누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 그리고 각종 지원금 등이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청년 고용 장려금처럼 회계상 자비익으로 처리되는 항목들도 총수익금액 산입이 되어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대금은 포함하면 안 되는데요. 실무에선 이걸 착각하여 수익금액을 초과된 걸로 보고 복식부기 의무자로 잘못 판단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비를 수수료가 얼마, 임차료가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실제 쓴 금액을 집계하는 장부신고가 있고 매출의 법정 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법정 경비율은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추계신고 중에도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뉘는데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매출이 적기 때문에 추계신고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배율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실수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기준경비율 대상자예요. 추계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적은 대표님들의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종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상담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많은 납세자분들이 추계신고를 하시면서 가산세를 입력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은 행정인력 부족 때문에 가산세를 다 부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전산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5년치가 전부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 전산 자료로 신고됨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시금 전자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여 AI 시스템을 통한 그 신고 불성시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서버가 확장됨에 따라 5년치 가산세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부과될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에 따른 불이익과는 반대로 기장을 작성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20%, 최대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재무제표도 첨부를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주의사항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혹시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관련 한도는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복식부구 의무자가 1,500만 원 초과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운행기록부가 필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한도 내에서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초과분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되므로 실제 운행기록부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차량 한 대당 800만 원씩 매년 한도로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2월 돼서 차량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나면 매년 800만 원을 한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표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 손실입니다. 매각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되고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가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데요. 다만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2월 처리해서 이후 가세기간의 경비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이걸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처분 손실로 인정하였다간 과다 경비로 처리돼 추후 경정 사유가 되어 가산세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중 검증이 되고 있으니 꼭 제대로 작성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기부금 세무조정도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항목인데요.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월 공제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한데 추계신고자는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또 접대비가 있는데요. 접대비는 다른 비용들과는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넓은 편이에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건당 3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며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챙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이면 꽤 크거든요. 꼭 이런 영수증들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연 3,600만 원, 일반 기업의 경우 1,200만 원 기본 한도로 수익금액 기준으로 한도 계산이 추가됩니다. 수익금액이 클수록 당연히 접대비 한도도 늘어나긴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전액 부인됩니다. 또한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한도가 3,6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 별도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기계장치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장부에 계상을 안 하면 세무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기장 단계에서 누락이 되면 추후 송금으로 경정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인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적절하게 잘 계산이 되었는지 상각 누계액과 잔존가액은 정확한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규 취득 자산이나 중도 처분 자산이 있는 경우 월할 계산이 필요하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도 자산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기장 의무 확인입니다. 여기에 따라 신고 방식, 공제 여부, 가산세 부과, 제출 서류 등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실무상 대표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업무용 승용차,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가산세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재엽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